네,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29일자 직업훈련 전산망인 HRD넷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사업주 훈련, 원격 우편 교육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인 다원인재교육원의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훈련생은 원래 이제 버스 기사, 택시 기사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배부된 교재를 읽고 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이 배운 것에 대해서 시험에 응시하고 과제도 내고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운수업체 대표가 계약을 했지 기사분들이 직접 교육을 신청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교육원,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을 해서 이 아르바이트생을 각 회사에다가 원격 훈련을 하고 있는 회사에다 파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대신 뭐 에그라든지 또는 회사 와이파이 같은 걸 활용을 해서 회사에서 IP를 위장해서 훈련생들이 해당 아이디를 받아서 아이디를 접속해서 답안지를 베껴 쓰고 시험을 제출하고 과제도 제출하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기사님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교육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별로 가서 안내 정도 한 거,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런 문제가 쭉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적발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이 고발자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뭐 적발이 되지 않았어요. 노동부 지청에서 어떻게 감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본인이 HRD 넷에다가 이것을 고소고발하기에 이르릅니다. 대충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도착을 합니다. 어느 회사에 대륜 도착했습니다. 명단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명단을 보냅니다. 명단을 받은 걸 가지고 회사로부터 받은 명단과 비교를 해서 회사에서 받은 명단과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뭐 결근한 사람, 아픈 사람 이거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아직 접속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죠. 진화라고 하는 업체에서 누구누구 이름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자에 대한 현황도 보고를 합니다. 퇴사를 한 사람, 병가를 한 사람, 그리고 누구누구 복직한 사람들도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복직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식이 되는 것이죠. 이름이 맞는지도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배차실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마지막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우리가 주별로 문제지를 내는 것, 이건 원격 훈련인데 주별 문제지 내는 거, 굴러다니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 퇴근하는 분은 우리 물품 사진 찍어주시고 문제지 같은 거 꼭 챙겨서 증거를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는 지시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어디 또 한 군데 출근하죠. 별로 변동사항 없다라고 하는 보고합니다. 그리고 해당 상신이라고 하는 명단 중에서 누구는 아직 입사 전이라서 작업 명단에서는 빼달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본인들이 했던 내용, 실질적으로 사업주나 또는 훈련생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대신한 것들을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보고를 쭉 합니다. 그래서 태광에서는 인터뷰 몇 건 했고, 그 다음에 뭐는 몇 건 했고, 어떻게 했습니다. 다 했으니까 저는 퇴근합니다. 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과제 제출했고 대신 제출하는 거죠. 기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대신 제출을 다 하고 다 했으니까 퇴근하겠습니다라고 퇴근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련기관은 다원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훈련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가 마포니까 우리 서울 서부청에 속해 있죠. 그런데 이 기관은 좀 이상했습니다. 2012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만은 2015년에 동일한 주소로 또 다른 이름으로 인재교육원을 또 다른 대표자로 해서 설립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점검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70개 운수업체에 대해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었고 이 다원인재개발원 또는 다원인재교육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업체는 이 사업주 직업훈련을 대행을 하면서 15억에 가까운 돈을 한 3년 동안 벌어들입니다. 총 7개 가정에 대해서 137개 사업장에 했고요. 연인원으로 보면 3만 명 가까이 했고 14억 5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한 기관에서 14억 5천만 원 정도면 역대 최고 부정수급 사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 회사는 다원인재개발원은 6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직업훈련기관인데요. 이 6명이 다 친인척이었어요. 대표가 장윤선인가 이렇고 부장은 장윤 뭔가 아무튼 뭐 그런 가족관계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6명 남짓한 훈련기관에서 한 3년, 4년 동안 3만 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하면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부지청이 합리적인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년 5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작년 10월 29일 날 내부 직원이 결국 고소고발을 했는데요. 서울 서부지청은 한 달 가까이 제보자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사이에 또다시 한 5억에 가까운 돈을 훈련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조사만 좀 조사를 할 동안만이라도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5억이 그냥 허투루 나가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부지청에서 조사하니까 이 불법 행위들이 다 발견이 됐어요. 근데 결국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 절차 결과가 너무 재밌습니다. 훈련기관에 조치한 내용은 인정 취소하고 1년 동안 해당 과정에 대해서 위탁 인정 제한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훈련 비용을 14억 5천을 챙긴 사람은 장윤선인데 장윤선에게 부정수급에 반환 명령은 처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저 사업주들은 뭐 한 거 없어요. 아까 그 기록에 보시면은 의자 새로 들어온 의자 어때요? 의자 사진 찍어 보내요. 이건 뭐냐 하면 해당 의자를 제공을 했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사항이죠. 의자를 새로 해준다고 하니까 배차실에 그냥 그래 우리 훈련 받는 걸로 할게요라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주들에게 니네들이 잘못된 훈련 비용을 받아가서 훈련을 받은 게 되니 사업주들 니네들 훈련 비용 다 내고 부정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까지도 실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사업주들은 훈련 기간이 잘못했는데 왜 사업장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냐라고 지난번 우리 노무사회 그런 정도 보고 마지막 이 훈련 사업별로 우리걸 처음 대상으로 보시면 사업주 위탁 교육 아닙니까? 사업주 위탁 교육이었으면 훈련 과정 인정수습 했어요. 그리고 부정수급 반환이나 추가 징수는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동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14억 그냥 그대로 드시고 계세요. 저는 도대체 노동부가 훈련기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훈련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게 국고를 축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예. 몇 년 전에 사이버 훈련 비리가 심각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해서 많이 개선했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다는데 매우 유감입니다. 다만 사이버 훈련은 그 특성상 초기 한번 투자하면은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킬 때 강사나 교재나 이런 어떤 장소적인 비용이 저희 제로다 보니까 이런 원천적인 유인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처벌도 이 훈련기관에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일부 판례 등에 있어서 돈을 준 거는 사업주한테 줬는데 왜 훈련기관에 하느냐, 간접으로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법리 검토부터 하고 해서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인력공단에서 적발을 하면은 그 지청하고 긴밀하게 협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서 시간이 지연되고 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의원 질의하십시오.